합리적 정치.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 정말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최선의 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보통 정치는 뭐 좌우, 보수, 진보 맨날 싸우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대립 구도를 뛰어넘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합리적 정치가 도대체 뭘까? 그 이상을 보고요. 그 다음엔 그 토대와 방법 그리고 결과를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들이 어떻게 하나의 조화로운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결론을 내려보죠. 그럼 첫 번째 그 이상적인 모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합리적 정치가 그리는 이상향. 그러니까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단 하나의 최선의 정책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정말로 모두에게 최선인 정책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애초에 어느 한편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진짜 합리적이라는 건 특정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선을 향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선이란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것, 악이란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운 것.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 우리 편한테만 좋은 건 결국 반쪽짜리 선이라는 거죠. 진영 논리를 딱 넘어서야 그때부터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좋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정책,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틀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양심의 6대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그리고 정의. 듣기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원리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정책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토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합리적 정치를 딱 버티게 해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깨어있음과 성실입니다. 첫 번째 원리, 깨어있음입니다. 이건 그냥 잠에서 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내 안에 어떤 편견이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깨어있음이라는 게 정치에 적용되면 바로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진영은 무조건 나빠 하는 분노나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하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런 감정의 안개를 싹 걷어내고 평정심을 찾을 때 비로소 정책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성실입니다. 이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진짜 믿고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어떤 목적의식을 느끼면서 헌신하는 태도, 이런 진심이 담긴 노력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최고의 정책은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정책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믿음이 딱 생길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정책을 통해서 성실이라는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인 거죠. 자,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도구, 바로 지혜와 예절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지혜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게 많다는 거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면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딱 찾아주잖아요.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편견이나 욕심 같은 것들을 걸러내고 목표를 향한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능력인 거죠.
지혜로운 정책은요,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길로 풀어냅니다. 불필요한 낭비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딱 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정책에 담긴 지혜의 진짜 힘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예절인데요. 이게 무슨 딱딱한 격식을 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써서 뱉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게 만들면 그건 실패한 소통이죠. 예절은 그 진실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방법과 수단이 부적절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정책 내용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훌륭해도 그걸 추진하는 방법과 수단이 무례하고 일방적이라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절이라는 원리는 정책의 설득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바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잘 만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두 가지 마지막 원리, 사랑과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나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느껴보는 공감의 능력, 바로 그겁니다. 정책에 바로 이 사랑이 담길 때 그 정책은 비로소 보편성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정책은 그냥 차가운 문서를 넘어서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한번 딱 정해지면 절대 변치 않는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맞게 기준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적응성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식물처럼요. 정의로운 정책은 햇빛과 비바람 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진화해야 합니다. 한번 만들고 그냥 굳어버리는 정책은 결국 현실과 동떨어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원리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최선의 정책을 완성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깨어있음은 객관적인 정책으로, 성실은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지혜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절은 설득력을 더하고, 사랑은 보편성을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정의는 적응성을 보장하죠. 이 6가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훌륭한 정책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구체적인 DNA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6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랑이 없으면 냉혹해질 수 있고, 아무리 정의로워도 예절이 없으면 독선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이 합리적 정치라는 거대한 기계 전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지지하는 정책 혹은 내가 반대하는 저 정책 속에는 과연 이 6개의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념과 진영이라는 낡은 안경을 잠시 벗고 이 새로운 나침반으로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던 진짜 최선의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